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보로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로노이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데이업에서 종목에 살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관련된 모든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왜 상승하는지, 왜 하락하는지,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까지 모두 파악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주식 관련된 정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TV나 신문, 유튜브를 봐도 나오고요. 우리 주변에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정보들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로노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인데요. 아직까지 큰 매출 실적은 없지만 미래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흥미로웠던 점은 보로노이는 기술 수출을 상당히 잘했어요. 무슨 2상, 3상을 해가지고 뭐 신약 직전에 수출한 게 아니라 흔히 비임상이라고 하는 전임상 단계에서도 기술 수출을 하고 그리고 1상 단계에서도 기술 수출을 하는 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총 2조 가까운 금액의 기술 수출을 했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는 일부는 현재 좀 아쉬운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해야 될 거는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핵심이 되는지 이 부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볼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의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은 이 파이프라인이 곧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하나 해석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원의 기술 수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두 개는 좀 안타깝게도 현재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바이오에 기술 수출했던 이 1조짜리 수출은 현재 반환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 됐다. 그리고 프레시 트랙에 기술 수출한 거는 근데 이 기업이 현재 지금 폐업 절차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천억짜리 기술 수출했던 건데 다른 또 구매할 곳을 현재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는 자가 면역 질환, 퇴행성 뇌질환 관련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재판매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두 개 기술 수출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HK 이노엔이랑 미국 기업에 또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두 약물 모두 다 비임상 단계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비임상 단계라고 하시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임상 1상부터가 사람에게 이제 임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임상은 이제 동물들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사람에게 투약을 하면서 결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상당히 결과가 좀 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가까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는 이 오릭 파마슈티컬에 했던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VRN072라고 하고 2020년 1월 최초로 기술 수출했던 부분인데요. 임상 1상까지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다행히도 기존 폐암 치료제들보다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폐암 치료제에서 중요한 거는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암세포를 공격하느냐와 그 다음에 뇌혈관을 정확히 얼마만큼 투과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VRN07 말고도 VRN11이라는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이 역시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이건 현재까지는 직접 전임상 단계의 연구를 하면서 좀 가치를 높인 다음에 좀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핵심이 되는 게 이 투과율이 되겠습니다. 뇌혈관 장벽을 투과를 해야 비소세포 폐암이 전이되는 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들은 그 투과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은 게 28%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VRN07과 111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단 사람이 아니라 쥐라든가 이제 원숭이 그 다음에 뭐 강아지 이런 동물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80%에서 100% 가까운 투과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에서 사람에게 투과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 이상 투과율이 나온다면 신약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이프라인 가치만 보고도 기업 가치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VRN07의 가치는 이제 한 5천억, 6천억까지, VRN11 같은 경우에는 9천억까지 이제 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RN11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키워가면서 기술 수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출시 예상 시점인 2027년까지 이 부분의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전임상 단계부터 빠른 기술 수출을 통한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 동사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결과도 있었지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만큼은 이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순항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VRN11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또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좀 개별적인 리스크지만 대주주가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 증자를 할 때 대주도 참여를 했어요. 근데 자기 회사 지분을 담보로 해서 참여했는데 이 담보대출이 이제 상환하라는 요구가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담당 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인데 담보 비율에 대해서 증권사들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담보대출을 갚으라고 했는데 사실 대주주의 지분은 보호예수도 걸려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슈가 나올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보로노이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해당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소식 나오면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업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담당 멘토가 밀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 끝까지 추적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도 모두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되도록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